좌파 정부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결국 또 다 강남이에요. 평당 1억 이제 됐는데 평당 2억 하면 어떠냐. 오히려 지방에 있는 어설픈 집들이 다 흉가가 될 겁니다. 서울하고 부산 빼고 나머지 도시를 다 없애자. 그 와중에 돌아다니는 명부가 있어요. 뭐냐, 도시 살생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부동산 까발리기. 네, 오늘 여러분 부동산 가격 투자하는데 많이 고민이 되시죠? 지금 보세요.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까? 덜해졌습니까? 더 심해진 거에 대한 건 동의하시죠? 그런 안타까운 얘기지만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다. 네, 지금 정부가 뭐 좌파 정부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이 정부의 그 뭐랄까요,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좌파 진보 쪽은.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을 좀 돕자,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피고 집값도 그런 선상에서 잡으려고 이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어렵죠. 예, 잘 안 되죠. 지금 집값이 안 잡혔어요. 잘. 예, 특히 서울. 근데 이렇게 정책을 막 펴주고 5만 가지 했는데도 지금 올라요? 그러면 만약에 정책을 안 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올랐겠죠. 눌러놓은 겁니다, 사실은. 자, 강남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참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어요. 예,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럼 또 강남에 투자하냐? 네, 강남에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강남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면 어디죠? 서울에서? 서초구, 강남구 이 두 개를 우리가 강남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넓게 보면 뭐 송파 정도, 이렇게 3구, 강남 3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지역이 어땠어요, 그동안에? 계속 올랐잖아요. 강남에 신규 공급, 재건축 말고는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예요.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너무너무 커요. 우리 한때 제일 잘 나갔던 강남에서도 제일 잘 나갔던 데가 어디예요? 압구정동이죠. 근데 지금 최고가는 어디죠? 반포죠. 그렇죠? 네, 최고가는 그렇습니다. 왜요? 압구정동이 반포보다 입지가 못하냐? 그렇지 않냐? 그럼 왜 그러죠? 반포는 신규 주택이에요. 새 집입니다. 그럼 압구정동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위를 탈환할 거예요. 입지가 압구정이 더 좋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이 좋아도 집이 새 집이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특히 신규 아파트. 너무 부족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너무 부족해요. 근데 공급을 어때요? 이번 정부 들어서 안 했죠. 아예 못하게 해버렸죠. 네, 여러분 서울에서 철거를 통해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거 재개발, 그렇죠?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시 있는 거 재건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개가 신규주택 공급인데 뭘로 선회했죠? 도시 재생으로 선회했죠. 그래서 문화도 살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도 살리고 어느 정도 보수 개량해서 잘 활용해 보자라는 쪽으로 간 건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아파트라고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 당책자들이 이걸 모르냐? 아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신규 주택을 좀 짓자 이쪽으로 선회를 하는데 갑자기 또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선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강남이라고 보는 서초 강남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뜰 지역, 뜰 지역.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교통과 모든 개발, 모든 발전이 이거 국토부 계신 분이 한 얘기예요. 결국은 또 다 강남이에요. 강남이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갖추어졌죠. 자,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나요? 갈등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적게 투자를 하면 여전히 강남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교수님들 열심히 지역 분석해서 알려주시죠. 다 합당해요.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약간은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리스크냐면 시간에 관한 리스크예요. 그 지역이 예정대로 개발이 되고,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좋아지고 하면 오르는 거는 맞아요. 좋아지면 오른다는 설명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좋아질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런 교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에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 시간적 리스크가 있어요. 자, 그 지역이 미래 가치가 있고 오를 거는 맞지만 언제 오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완공한 다음에 올라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때요? 개발 계획만 떠도 올라요.
어서프테는 착공하면 오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3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5년 있다가 2배, 3배로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3년 기간만 보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관한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릴게요. 지금 강남 폭락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 뒤바뀌려면 뭔가 큰 충격이 한번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국제적인 그렇죠?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식의 외부적인 위기가 아닌 이상은 강남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양극화 흐름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소득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강남을 살 수 있는 수요자는 계속 늘어나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막 수십억씩 버는 분들 생겼잖아요. 나중에 자녀 낳고 그러면 강남에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전국 지방에서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왕이면 어디로 와요? 강남으로 온다니까요. 수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데 공급 어렵다는 건 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정부가 눌러놓은 게 다예요. 이 눌러놓은 게 약해지거나 이렇게 김이 피 거기 빠져가지고 힘이 약해지면 또 오릅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 당국자 중에서는요. 이제 강남은 우리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게 어떠냐.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전혀 다른 시장이다. 여기는 그냥 부자들이 모이는 하나의 별개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도 뭐 강남에 평당 1억 이제 됐는데 평당 2억 하면 어떠냐.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면 우리나라가 서울이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오르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진보에서도. 그러니까 강남이 폭락한다? 왜요? 왜 폭락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혹시 해보셨어요? 주식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요. 쫙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 옛날 아우 이때 샀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떨어진다.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떨어진다. 막 그러다가 한번 다시 또 쫙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이 지점에서 어떤 주장들이 나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거는 폭등 주장과 폭락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초유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강남이 계속 올라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금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오르죠. 이제 앞으로 곡선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렇게 주장할 때 사실 50% 확률이잖아요. 지금은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폭락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런 수요적인 측면, 그렇죠? 여기 인구 감소는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서울의 인구가 늡니까 줍니까? 통계 보면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어요. 별로 안 줄어요. 그러면 전국의 인구가 줄든 말든 서울의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앞으로 계속 주니까 앞으로 집값은 남아도니까 지금 다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어설픈 집들이 다 흉가가 될 겁니다. 강남 인구는 더 줄지 않아요. 결국은 약한 놈 먼저 쓰러지고요. 센 놈만 살아남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어떤 학자는요. 좀 심한데 서울하고 부산 빼고 나머지 도시를 다 없애자. 아니 지금 이렇게 치질 주장을 했어요. 살놈만 살면 된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죠. 이런 정책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진보하고는 정부가 관여해서라도 전부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정책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태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또 맨날 듣던 강남이 또 투자하냐 조금 넓게 생각해서 제 얘기는 다릅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강남은 서초 강남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우리나라 남한 전국에서 강남은 어딜까요? 서울이죠. 그렇죠. 서울이죠. 자, 서울이 많이 올랐어요. 전국 평균이 많이 올랐어요. 서울이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강남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입지가 좋은 데가 강남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많이 오르는 곳이 강남인 거예요. 요거는 비단 주거용뿐만 아니고 어떻게 상업용,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서울에 사냐? 아니죠. 지방에도 강남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동네 끝이 보이는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군, 면소재지에도 강남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대체로 군청 앞에 예, 군청 앞 사거리 가보세요. 1층에 상가 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계속 오른 걸 봤거든요. 그렇죠? 오른 걸 봤는데 거기다 투자하기가 어렵죠. 왠지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저 지역에 많이 떨어진 데는 사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전에 저라고 얘기한 거 있죠.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극화도 제가 한 글자 더 넣었어요. 초양극화라고. 예, 이제 좋은 지역은 더 많이 좋아지고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걸 막으려고 지방 분권 그렇죠. 다음에 지방으로 공기업 이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돌아다니는 명부가 있어요. 뭐냐? 도시 살생부입니다. 예, 이 도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도시를 살생부 말이 좀 무섭죠.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없어지는 게 도시를 싹 밀어내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 도시를 밀어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옆에 인근에 힘 있는 지역에 그냥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허물고 없애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낙후 지역은 양극화의 흐름에 따라서 더 낙후되고 아주 심화될 거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저도 좀 마음이 씁쓸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한 지역이 많이 오른다는 건 어때요? 이게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생긴 거죠? 네, 낙후 지역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 낙후 지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낙후 지역을 판단할 때요, 되게 간단한 기준 하나 있어요. 가임 기간의 여성 인구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없어지게 돼 있는 가장 심플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늘리려고 장관급으로 만들어서 1억 명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뒤늦은 감이 있잖아요. 생각이 돼요. 결국은 지방에 하락된 지역은 계속 하락하고 거의 쇠퇴의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 공기업들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럼 그 일대가 다시 지방에서 거기에 또 강남되는 거 아세요? 결국 지방에도 다 강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조금 지방이다, 시골에 사신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강남을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투자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 안에서도 강남이 지금 바뀌잖아요. 대세가. 자, 지방은 이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네. 지방은 상권 자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상권으로 가요. 대체로 어디가 이겨요? 구상권과 신상권이 붙으면. 신상권이 이기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데도 도안 쪽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세종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강남을 찾을 때는요. 지방은 강남 이전성이 좀 커요. 여기서 얘기하는 강남은 상징적 강남입니다. 이전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보고 좀 쫓아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인 경우에 입지 좋은 지역인 경우에는 일단 10년은 가요. 국토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언제가 가장 비싸냐? 요거를 조사를 했더니 준공 후 10년이다. 물론 전체 평균에 내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어느 정도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텀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새로 뜨는 지역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기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안전하다. 리스크 프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에도 강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상징적 강남 어디 지역인지 한번 찾아서 돌아다녀 보세요. 그 지역은 안 떨어질 거예요. 대신에 요건 좀 조심하세요. 도시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람선에서 초호화 특급 호실에 타고 있어도 유람선이 침몰하면 나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되는 놈 더 투자하는 얘기인데, 자, 이 강남의 의미를 좀 폭넓혀서 상징적 의미의 강남에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할 때 이 양극화의 흐름을 보고 상징적 강남에 투자하라. 자, 상징적 강남이 어떤 지역이 아셨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좋은 데에다가 더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센 놈만 살아남는다. 염두에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